전북 지역 아파트와 가족 모임 관련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9명이 됐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고창군수 후보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고창군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현 시장과 고위직 공무원 출신 후보자 사이 대결이 예상됩니다.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곳으로 알려진 변산반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우금바위 일대가 국가 명승으로 확정되면서 3건의 명승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 지역 관계자 84명을 단속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전북방송은 시군별 상황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지역은 고창군입니다. 네, 재선에 도전하는 현 시장과 고위직 공무원 출신 후보자 사이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51대 48. 치열한 접전 끝에 지난 선거에서 군수가 탄생한 고창군. 민선 5기까지 2명의 군수가 재선과 3선을 하며 군정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민선 3기를 제외하곤 군수 당선인들은 5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내년 민선 8기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여러 후보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마평에 오르는 고창군수 후보군 가운데 고위직 공무원을 지냈던 후보들이 많습니다. 재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유기상 고창군수는 전북도청에서 국장을 지냈습니다.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심덕섭 더불어민주당 노을대교 건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 출신이고 현재 도청에서 근무 중인 한근호 예산과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경 고창 청년회 초대 회장을 맡았던 현 성산무역 김만균 이사와 장명식 전 전북도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소속인 유군수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 내년 선거에서 관심을 모을 이슈로는 유치권 분쟁이 해결됐지만 주민과 입주기업 사이 갈등이 여전한 고창 일반산업단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도 내년 선거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아파트와 가족 모임 관련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전날부터 3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일 12명, 3일 2명이 각각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익산 8명, 전주 3명, 군산 2명, 김제 1명입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9명입니다. 군산 2명과 김제 1명은 김제 가족 모임과 연관된 N차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대상 코로나19 의무검사 명령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달 17일 0시를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 시 코로나19 의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6월 말까지 유지되는데요. 대상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 사업장의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주와 인력사무소 사업주입니다.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자 시민사회단체는 특정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방역정책이라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늘과 산, 바다가 맞닿은 곳, 변산반도는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역사적, 또 문화적 가치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금바위 일대가 최근 국가 명승으로 확정되면서 변산반도는 모두 3건의 명승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해노을이 비경을 이루는 변산반도입니다. 수만 권의 책을 켜켜이 올려놓은 듯한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적벽강과 채석강 일원엔 천혜의 자연경관뿐 아니라 과거 화산활동 시기 연구에도 가치가 높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지만 와보니까 그냥 경치가 아주 좋네요. 웅장한 계곡 틈으로 물줄기가 세차게 쏟아집니다.
직소폭포 주변의 주상 전리와 독특한 침식 지형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 못을 거쳐 흐르는 이 일대의 수려한 경치는 예로부터 문사들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명승으로서 가치가 인정되면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선 후기 표왕 강세양 선생 등의 그림을 통해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런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서 지질학적 이런 가치도 함께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변산반도가 품은 명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얼마 전 우금바위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17세기 불전의 특성을 잘 간직한 계암사와 신라시대 고승인 원효대사가 머물렀다고 전해져 오는 우금굴, 백제 부흥운동의 주류성으로 알려진 우금산성 일대까지 290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직소폭포하고 일원하고 우금바위 일원하고 이 세 개가 되면 우리 부안군에서는 이 세 개를 벨트화해서 갖고 나갈 계획입니다. 편산반도 곳곳에 빼어난 자연 경관과 역사, 문화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부동산 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 지역 관계자 84명을 단속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19건의 84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2건 65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4건의 10명은 내사와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을대교 건설 사업 우선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3일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고창 부안 간 노을대교 건설 사업 등 4개 사업을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송 지사는 또 전주에서 김천 철도와 전주에서 대구 간 고속도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철도, 새만금에서 목포 등의 반영도 요구했습니다. 지난 4월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에서는 전북도가 요구한 사업들 가운데 전라선 고속화 철도 사업 1개만 반영된 바 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잇따라 국회를 찾아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1일에도 국토교통위 진선미 위원장 등 국토위 위원들을 만나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새만금 개발구역 내에 임시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은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간 갈등, 법적 소송을 부추긴다며 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최근 발표한 민선 7기 자치단체장들의 선거 공약 이행 평가에 정읍 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읍 시는 공약 이행 재정 계획 총계는 9,900여억 원으로 73.5%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약 이행을 위한 임기 내 재정도 6,900여억 원으로 확보 비율은 70%에 이른다고 덧붙였는데요. 정읍 시는 매니페스토 본부 측에 계산 착오가 있었다며 평가 자료를 바로잡았다고 전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을 표방하며 지역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고 있지만 대부분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소규모에 그치고 있는 데다 거래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업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관마다 지역업체 거래가 어렵다는 제한점만 제시하고 있어 혁신도시 조성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인데요.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에 따르면 11곳 이전기관들의 재화서비스 지역업체 우선 구매 실적 평균은 38%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지방자치인재개발원 71.6%, 한국식품연구원 64.2%, 농촌진흥청 및 4개 소속기관 54.5%는 비교적 우수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국토정보공사 24.4%는 평균에도 못 미쳤고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 9.7%, 국민연금공단 7.28%는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구매 실적이 미흡한 기관들은 기관 특성상 지역 내 업체와 거래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대부분 계약이 계측 장비 구입으로 돈에 관련 업체가 있어도 규모가 작아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산 장비나 서버 구매 계약이 구매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마다 지역 업체 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우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지역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1점대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혁신도시 지역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는 규정도 많은데요. 여성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등을 구매할 시 지역의 기업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감안하더라도 이전 기관이 지역 업체 구매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를 해도 이윤이 남지 않을 정도의 소규모 거래를 하거나 기관 구매 담당자와 만날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는 다문화 가족들을 초청해 실생활의 어려움을 들어보는 공감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원시는 이환주 시장과 결혼 이주 여성 가족 등 다문화 가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음톡, 성장톡이라는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2019년 다문화 가족 정책 대화와 2020년 다문화 가족 전수조사를 통해 남원시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임실군이 농경지 주변에 철조망을 확대 설치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1억 1천만 원을 들여 삼계면, 학정리 등 3곳에 철조망 2km를 설치하고 30명의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산간 지역인 임실군에는 지난 한 해에만 2,000마리의 멧돼지와 고라니가 포획됐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차선 변경에 항의하는 운전자에게 둔기를 이용해 위협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수 협박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밤 11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 성천동의 한 도로에서 정차 문제로 말다툼 도중 승용차 운전자를 둔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6월 정읍 역사인물로 이동환과 최용신을 선정했습니다. 이동환은 1901년 정읍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로 60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최용신은 1923년 정읍 신태인읍으로 이주해 채석강 도화소를 만들어 초상화 전문 공방을 운영했고 고종의 어진을 비롯해 황현과 최치원 등의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순창구는 유통기간이 지난 막걸리를 이용해 해충을 잡는 막걸리 트랩용 해충 유인액을 농가에 무상 보급합니다. 막걸리 트랩은 생태도시연구소 이기상 박사가 고안한 벌레잡이에 사용하는 페트병이나 재활용 용기인데요. 군은 이 용기에 막걸리와 설탕, 알코올, 주정을 혼합한 해충 유인액을 넣어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6월 6일은 66번째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날이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날은 태극기를 조기로 달아야 합니다. 네, 기뽕에서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달고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이나 세대 난간의 중앙 혹은 왼쪽에 보이도록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집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다는 법을 몰라서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올해는 저부터라도 꼭 태극기를 달아야겠습니다. 네, 저도요. 현충일 동네 곳곳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 기대하면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